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아노야 글쓰기 연구소 글쓰기 수업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2024년 이제 7월에 접어들었는데요. 6월 말 그리고 7월 초에 접어들면서 소설 두 권과 또 제가 책쓰기 컨설팅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 책쓰기 컨설팅 한 권, 소설 두 권, 책쓰기 컨설팅 한 권, 그리고 또 그 고전 필사 관련된 책 한 권이 이게 한 번에 또 계약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저기 한국 근현대사에 관련된 저기 역사저를 이제 그 모 대학 교수님과 그 역시 동일한 대학교 박사님들과 함께 공저를 진행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바쁜 좀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그래도 좀 바쁜 와중에 제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못 써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틈틈이 영상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글쓰기 수업 그리고 심리 치료에 관련된 글쓰기를 하는데 경청이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청은 사실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글쓰기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혹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 사람들과 좀 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청이라는 것은 기울일 경자의 들을 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귀, 상대방의 몸,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생각을 향해 몸과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를 가지고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청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경청을 실제로 시행하고 삶 속에서 경청하는 분들 찾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경청이라는 말 뜻이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에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경청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기관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뭐 학원도 근무하고 또 대안학교에서도 근무도 하고 또 지금도 이제 그 뭐 기관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어린 학생이든 나이가 있는 성인이든 대학생이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실제로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미적분을 공부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성인이 되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어리석거든요. 저는 머리가 안 좋거든요. 공부를 못하거든요. 그런 말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성인분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가르쳐 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저도 모르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했을 때는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모르면 생각해. 모르면 생각해. 모른다는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답 봐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다 해주세요. 그 말 속엔 저는 공부를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숨어 있거든요.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모르면 생각해. 그 말 속에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도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할 수 있는 녀석이야. 근데 단지 안 하려고 했을 뿐이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건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말이 모르면 생각해 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이 경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내랑 같이 TV랑 뭐 이런 영상을 잘 매체를 보지 않고 항상 이제 독서하고 사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금쪽이를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주 불우한 그런 시절을 보내던 부모님들이 그 자신의 불우했던 기억들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거를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이 사실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내가 경청에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기쓰기는 살면서 유일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일기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얘기를 일반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색하게 하고 답까지 내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종교에서는 그런 거 하던데요. 지금 저는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배제를 하고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무덤가에 있는 부모님 뭐 산소 가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의 산소나 아니면 내가 존중하는 친구나 뭐 이런 가까운 분들의 무덤이 아니고서야 내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모든 사람을 훈계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기라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종교를 배제하고 유일하게 내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경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깊게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기를 사실 2024년 그리고 작년에 사업이 좀 바빠서 한 달에 5번, 6번 쓴 적도 있고 있었는데 지난 한 몇 년간 혹은 지난 10수년간은 거의 매일 일기를 쓰다시피 했습니다. 하루에 2번, 3번 쓴 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걸 했다. 너무너무 즐거웠다. 나중에 보니까 맞다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 다시 일기장을 펴서 또 적고 그렇게 적은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기를 쓰면서 참 좋았던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어려움들이나 슬픔이나 불안했던 것들, 부담스러운 것들을 다 일기장에 털어놓고 나면 그때서는 내 마음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들을 스스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내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크지 않더라고요. 설령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할지라도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않는 이상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 중요합니다. 배우자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멘토와 멘티 관계도 중요하죠. 학생이라면 선생님, 교수님 혹은 친한 동료나 친구, 직장 상사 혹은 가까운 후배, 그 동료 직원들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들과 부담스러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람과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나 어려움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글쓰기 실력도 굉장히 일치월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도 굉장히 깊어지고 두꺼워질 것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션으로 일기를 쓰는데요. 글씨를 굉장히 못 씁니다. 좀 노력해서 쓰면 될 텐데 라고 해도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글쓰기를 잘 못해요. 굉장히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노션으로 쓰는데 글을 쓰는 작가다 보니까 소설가다 보니까 일기를 쓰면서도 이렇게 하면 문장이 좀 안 예쁜데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글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문장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순서를 배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좋아집니다. 단순히 마음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리치료 글쓰기 5강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